안녕하세요.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입니다. 파트 1 영상에서 최근 금가격을 움직이는 건 공급이 아니라 수요, 또 그 수요 중에서도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투자 수요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에 따라 향후 금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이 단기간에 크고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안전자산 수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서서히 그리고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 중앙은행들의 금보유량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금가격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전자산 수요를 예측을 해보면요. 최근 금가격을 많이 끌어올렸던 요인이 바로 이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였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대결 구도, 코로나19 확산 같은 어떤 세상에 대한 불신,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금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안전자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의 경우 사실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니까 좀 논외로 하고요. 저는 이걸 제외하고는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는 거의 끝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어떤 정치적 이슈의 상당 부분은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게서 야기된 바가 큰데요. 이 트럼프의 선전포고에서 시작된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이 그렇고, 이란과의 긴장도 트럼프의 지시에 따른 어떤 이란의 장군 솔레이마니 폭살 때문에 시작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미국에서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무리한 봉쇄 해제에 따라 다시 확산된 바가 있죠. 그렇다면 최근 이 금가격 상승을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의 큰 차이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또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흑인 탄압이 이슈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또한 이 트럼프의 올해 말 재선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만 지나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 금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죠. 이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인데요. 보통 이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한번 그 방향이 결정되면 특별히 큰 이슈 없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히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금가격에 마찬가지로 1년에서 2년 정도 중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춘 바가 있고요. 연준의 이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FOMC 미팅에서 연준 의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이 점도표상에 점을 찍는 건데요. 이 점도표상 2022년까지 기준금리가 0%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QE,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달러 자금이 상당히 많이 풀렸죠. 그래서 유럽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이미 장기채를 중심으로 마이너스에 진입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보통 금의 대체제를 보통 채권이나 예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입장에서 부도날 걱정이 덜한 우리나라 발행 채권이나 어떤 시중은행 예금을 이 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안전자산인데 이 채권이나 예금과 금의 경우 좀 차이가 있죠. 뭐냐면 채권이나 예금은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고요. 금의 경우에는 배당이나 이자가 없는 안전자산입니다. 이자를 5%에서 10% 정도 주던 시절에는 거액자산가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안전자산 중에서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할 요인이 더 높았겠죠. 하지만 최근과 같이 금리가 0% 수준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배당이나 이자가 없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제로 금리대가 유지가 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가격을 결정하는 투자 수요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의 금보유량인데요.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미 달러화나 미 국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를 금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최근에 어떤 미중 무역 분쟁, 또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들고 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 금을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인도고요. 또 미국과 적대 관계가 있는 러시아 정도가 바로 외환보유고 중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화를 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고, 또 최근에는 실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앙은행의 금보유 전환이 어느 시점에 급속도로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교체가 될 확률이 높고요. 특히 금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중앙은행들이 이 떨어진 금을 전략적으로 싸게 사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앞으로 이 금 가격의 하방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지해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면 이 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투자 수요 중에서 안전자산 수요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내년부터는 줄어들 확률이 높다. 또 최근 2년간 이 금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될 경우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글로벌 중앙은행의 이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때문에 그 금 가격에 대한 조정폭이 길거나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험상 이 어떤 투자 자산들도 아무리 향후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보통 그 전고점 수준에 다다르면 그 전고점이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을 지금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펀드로 간접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금 가격이 전고점 수준이 한 1,900불이거든요. 그래서 온수당 1,900불 수준의 금 가격이 다다르면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이 너무 거리가 먼 좀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 금에 대한 채굴 원가가 1,250불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1,250불 인근까지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또 이 최근 2년간의 어떤 금 가격 상승기에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 상승률을 추월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이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그리고 또 리딩 노미네이션 이슈 같은 국내만의 어떤 고유한 이슈 때문에 작년부터 특히 이 국내 부유층들의 금 매입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험상 어떤 이러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는 차익권의 영향으로 언젠가는 좁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최근 많이 오른 어떤 국내 금보다는 펀드나 ETF 투자를 통한 국제 금 가격을 추정하는 상품을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금 가격의 최근 동향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